네, 이번에는 운동상해 대처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운동상해, 운동 손상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다가 다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알고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목차는 이렇게 됩니다. 운동상해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운동 유형별로 운동상해 대처하기, 그 다음에 운동 안전 관리하기, 마지막으로 안전한 운동 환경을 이해하기. 자, 세부 목차는 한번 확인해 주세요. 확인 다 했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RICU법이라고 있어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도 분명히 배웠을 겁니다. 어, RICU법은 가장 이제 기본적인 부상에 대한 대처 방법입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는 안정, 두 번째 냉찜질, 세 번째 압박, 네 번째 환부 높임, 각각의 그 0단어의 앞자리를 따서 RICE 요법이라고 합니다. 먼저 안정, 손상 부위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상처가 심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 이거 포인트로 바꿔야 되겠네. 네, 손상 부위를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상처가 심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 어, 앞서 앞선 그 영상에서 심폐소생술에서도 나왔죠. 처음에 심정지 환자가 생기면 일단 안정된 장소로 이동해서 안정된 자세를 취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치료는 그 다음에 일단 손상이 왔을 때 가만히 놔둬도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첫 번째는 안전한 장소 이동해서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냉찜질. 또 어, 어떤 부상을 심하게 당한 경우,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잔인한가? 잔인하지 않은 얘기로 해야 되겠네요. 막 발목이 완전히 막 돌아갔다든가 아니면 뭐 어디 몸의 어떤 부위가 심하게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난다든가 했을 경우에 환자를 안정시키지 않으면 정신적인 쇼크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부상 부위는 둘째치고라도 그런 쇼크가 오게 되면 치료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첫 번째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냉찜질. 얼음 주머니나 찬 물건을 이용해서 냉찜질을 하고 손상 부위를 가라앉힌다. 그래서 이 냉찜질을 하기 위한 그 간편한 도구가 있죠. 뭐죠? 여러분들 다치면, 남학생들 축구하다 다치면 보건실 가서 뭐 뿌려요? 그렇죠. 스프레이 파스. 스프레이 파스는 냉찜질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 상처 부위를 시원하게 해가지고 어, 시원하게 해서 그 붓기를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는데, 냉찜질을 하면 그 부상 부위에 혈관이 수축해요.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에 그 부위로 피가 많이 가지 않고, 피가 많이 가지 않기 때문에 뭐 많이 부어오른다던가 그런 손상을 막는 겁니다. 냉찜질의 반대로 이제 온찜질이 있죠. 우리 한의원 가면 따뜻하게 찜질을 해주는데, 두 가지 모두 치료법이지만 시간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냉찜질은 부상 직후에 보통 뭐 12시간에서 24시간 혹은 48시간 이내에는 냉찜질을 해서 일단 그 생긴 상처를 더 크게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그 부분에 그 상처 부위를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혈류를 계속 공급을 해줘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온찜질을 사용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냉찜질, 좀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온찜질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압박 붕대로 감거나 뭐 그런 처치를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그 붓기를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이제 만약에 상처가 있다면, 냉찜질도 마찬가지네요. 냉찜질과 압박을 할 때 살이 찢어진 찰과상, 찢어지거나 베인 상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상처 부위를 잘 뭐 멸균 테이프로 덮거나 꺼즈로 덮거나 해서 세균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환부 높임.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여서 많이 붓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에 피가 도는 거는 물론 이제 정맥과 동맥의 펌프질에 의해서 피가 돌 텐데, 그 이전에 우리 모든 그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중력을 받죠, 그렇죠? 중력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펌프질의 효과도 있지만 아랫부분으로 피가 좀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처가 생겼는데 그 부위를 심장보다 밑으로, 피가 많이 나는데 밑으로 낮추고 있으면 피가 콸콸콸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손을 다쳤다면 손을 심장보다 높이 들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RIC 요법에 대한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지 않을게. 그냥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면 영상 자료를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의 대처 방법이나 신고 요령. 첫 번째는 상황을 판단해야 돼요. 지금 현장이 안전한지, 긴박한 위험이 있는지, 사고 용이 뭔지, 환자 수, 상태, 의식을 확인해야 됩니다. 정확한 상황을 판단한 다음에 즉시 신고를 해야 되겠죠. 내가 그냥 가벼운 손가락이 조금 베었다 이 정도 가지고 119 신고할 수는 없지만 상황을 파악했는데 이거 119 신고를 해야 돼. 그렇게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수 정보를 전달하고 119에서 질문을 답하면서 전화를 끊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정확한 위치도 파악해야 되고 환자의 상태를 계속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심폐소생술도 마찬가지인데 119에 전화를 하면 스피커폰으로 켜놓고 GPS를 켜고 그 상태로 계속 통화를 하면서 응급처치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처치하기. 본인이 알고 있다면 지금 이번 수업 강의를 잘 들으면 여러분 본인 스스로가 이 응급처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될 텐데 알고 있다면 본인한테 아니면 주위 사람한테 물어서 순차적으로 각 부위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기도 유지하고 응급처치 시행하기. 기도 유지는 심각한 경우에 쇼크가 왔다거나 그럴 때 이제 기도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현장에서.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타박상. 여기 축구 선수가 엄청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기 멍들었죠 지금. 타박상은 우리 근육에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해요. 근육에 어떤 충격이 오거나 아니면 근육이 놀래거나 해서 받는 상처를 타박상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유튜브 영상이 있으니까 안 눌러지네. 유튜브 영상 요거는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은희 학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바로 으악! 삐었어! 내 발목! 좋아요와 구독, 알람, 댓글 부탁드립니다. 삐었거나 근육통으로 인한 통증 부위의 올바른 찜질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친 첫날은 무슨 찜질? 그 다음날부터는 무슨 찜질? 알고 있다 하더라도 왜? 무엇 때문에 구분하여서 찜질하라고 하는지 차근차근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우리가 어딘가를 삐끗하거나 다치게 된다면 우리 몸에서는 그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상처 부위로 병원균이 들어왔거나 세포가 손상되었다고 인식해서 일어나는 지극히 자연적인 증상인데요. 병원균을 물리치고 손상된 세포를 치료하기 위해 면역에 필요한 백혈구를 포함한 수많은 면역인자를 그 부위로 보내게 됩니다. 즉, 상처 부위의 혈관을 확장시키고 그 혈관벽의 투과성을 높여서 혈액 속 면역인자들이 그 부위로 가서 더 일을 잘할 수 있게끔 평상시보다 많은 혈액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눈에 보이는 증상은 멍, 부종, 출혈 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친 직후부터 24시간에서 48시간까지는 냉찜질을 하시는 겁니다. 냉찜질을 하게 되면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혈관이 수축되고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이 자연스레 억제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멍, 부종, 통증이 가라앉아서 더욱 심한 염증 반응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친 부위를 많이 움직이지 않는 게 좋으면 하루 3번에서 4번 20분 동안 찜질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라면 동상에 걸리지 않게끔 좀 쉬어가면서 찜질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작정 계속 올려놓으면 피부 동상이 올 수 있으니 얼음보다는 차가운 물로 그 위에 얇은 수건을 덧대어서 사용해주세요. 이렇게 냉찜질로 1차적인 염증 반응을 가라앉힌 후에도 통증이나 약간의 부종이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온찜질을 해주시는 겁니다. 온찜질은 다친 후 적어도 48시간 뒤에부터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냉찜질과 같이 하루 3번에서 4번 정도 20분 동안 따뜻한 팩을 수건에 감아서 올려놓으세요. 온찜질은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에 다친 부위로의 영양 공급을 도울 뿐만 아니라 근육의 긴장도도 좀 떨어뜨리면서 경직된 근육이 좀 풀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발목이나 손목을 많이 삐게 되는데 잘못 알고 온찜질부터 냅다 하게 되면 오히려 염증 반응을 촉진시키면서 멍이나 부종 등이 훨씬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통증에 냅다 냉찜질만 하는 것도 만성 염증 치유에 별로라는 거. 이번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제대로 된 찜질 순서를 공부해서 좀 더 빠르게 KO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구독하면 건강해지는 채널 시기월드의 은희약사였습니다. 구독은 저의 자, 약사 선생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잘 들었죠. 그래서 뭐 타박상이나 이런 대부분의 그 부상에 대한 절차가 비슷해요. RICE 요법을 순서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다음은 염좌예요. 염좌. 우리 학교에 있으면 보건실로 제일 많이 찾아오는 부상이 바로 염좌입니다. 지금 왼쪽 그림을 보면 어떤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발목을 삔 거예요, 지금. 발목을 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왼쪽 그림처럼 보통 거의 대부분 염좌 인대가 늘어났다, 발목이 삐었다는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발이 안쪽으로 삐게 돼요. 발이 바깥쪽으로 삐는 운동 상황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쪽으로 삐는 상황을 4번 안쪽으로 휘었다고 해서 4번이라고 하는데, 이 4번 동작으로 인한 염좌를 대처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RICE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처음에 안정시켜야 되겠죠. 환자를 눕히거나 서 있을 수 없으니까 눕혀서 편안한 자세로 만들어서 일단 심신을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냉찜질, 그 다음에 붕대 감기, 그 다음에 심장보다 높은 곳으로 올리기, 이런 식으로 대처하면 되겠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는 그냥 보건실로 오면 되겠죠. 다음으로 탈구와 골절입니다. 자, 탈구는 관절이 빠지는 것을 말해요. 관절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관절에서 뼈가 빠지는 거죠. 그 다음 골절은 뼈가 부러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 골절은 신체의 여러 부위에 정말 다양한 부위에 올 수 있는데, 탈구는 거의 대부분이 어깨 아니면 턱관절이 잘 빠지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어깨 탈구 대처 요령 마찬가지 RICE 방법을 사용해서 위팔을 탈구된 어깨 쪽으로 밀어서 손상 부위가 늘어나지 않게 안정시킨다. 그 다음 찬 물건이나, 이거 포인터 써야 되겠네. 찬 물건이나 얼음 주머니를 대고 붓기를 가라앉힌다. 탄력 붕대로 감는다. 탈구된 어깨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서 손상 부위를 높인 상태에서 신속히 병원으로 옮긴다. 뭐 이런 식으로. 어깨가 자주 빠지는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 어깨를 끼워 넣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좋지 않습니다. 그냥 안정시키고 이렇게 RICE 방법을 취한 다음에 병원으로 가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골절에 대한 대처 요령, 여기 나와 있는 방법은 부목법입니다. 부목법. 선생님 원래 글씨를 잘 쓰는데 마우스로 쓰려니까 좀 어렵네요. 부목법. 부목이라는 그 나무 짝대기 같은 걸 대서 그 부위를 우리 마치 깁스한 것처럼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이 나무를 대고 난 다음에 붕대를 넣으려면은 환자가 그 환부를 아파할 수 있기 때문에 붕대를 먼저 가볍게 넣어준 상태에서 부목을 대고, 그 다음 아래쪽부터, 정강이뼈 같은 경우에는 정강이뼈 아래쪽부터 차근차근 묶어서 고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고정을 하면 그 상처 부위가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줄이고 회복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형별로 운동상에 대처하기. 그 다음 페이지는 뇌진탕입니다. 뇌진탕은 머리에 충격이 가해져서 받는 상처고요. 일사병은 너무 덥거나 수분이 부족해서 받는 상처 생기게 되는 질병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광고 때문에. 피곤한지 녹화를 앞두고 장원 씨가 잠이 들어버렸네. 이제 녹화해야 되는데. 일어나요, 장원 씨. 아유, 깜빡 졸았네. 몇 시야 이거? 늦었어. 부딪혔어. 아이고, 머리야. 머리 아파. 혹이 났나? 어지럽기도 하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도와주세요. 헬프미. 부딪힌 부위를 얼음 등으로 냉찜질하고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안정을 취할 때에는 베개를 베서 머리가 심장보다 높은 위치에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피가 난다면 즉시 병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어지러움증, 구토,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시간이 지나도 구토와 두통이 생기면 신속히 병원에 간다.
신경 안정제 같은 약을 먹으면 의사가 파악하기 힘드니 먹지 말고 병원에 가는 거 잊지 마세요. 어떤 학생들은 느꼈겠지만 역시 뇌진탕도 마찬가지 RIC 방법을 거의 따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사병에 대한 영상은 선생님이 링크를 올릴게요. 한 번에 너무 길게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 지루하니까 꼭 좀 쉬었다가 이 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운동 안전 관리하기. 자, 안전한 운동을 위한 계획 수립 및 활동의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게 적합한 운동을 선택해야 됩니다. 나이, 성별, 신체 조건, 건강 상태, 체력 등을 고려해서 너무 무리한 강도나 종류가 되지 않도록 나한테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운동별 위험 요인과 운동 손상 요소를 확인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운동, 내가 계획한 이 운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예상하고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축구나 농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부상이 발목 부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발목 부상에 대한 비상 응급 약품 같은 것을 좀 준비해 놓으면 좋을 거고, 학교에는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예를 들어서 뭐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경우에는 발목을 삐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바닥에 넘어져서 살이 찢어지는 찰과상 같은 상처를 많이 입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인라인을 탈 것 같으면 소독약이나 그런 약품들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안전한 운동 방법을 찾아서 실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이죠.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하고 동작의 수행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숙지하고 운동을 해야 되고, 위험한 동작을 피하고 어려운 동작은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운동 규칙과 시설 사용법을 준수합니다. 대부분의 그 운동 시설에는 안전 수칙이 다 붙어 있어요. 학교에도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보고 그 수칙을 잘 지킨다면 좀 부상의 확률이 적겠죠. 그 다음 다섯 번째, 무리하게 운동하지 말고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휴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는 특히 이제 바쁜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 시간을 많이 내기 힘들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운동을 하기 위해서 휴식을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휴식을 하지 않으면 운동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고 무리가 많이 갑니다. 그리고 운동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사실 운동의 효과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꼭 무리하게 운동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신체 활동 및 운동 과정을 점검해야 됩니다. 운동을 하면서 내 몸의 반응을 항상 살피고 오늘 좀 뭔가 이상한데, 다른 날이랑 다른데, 그런 느낌이 오면 바로 운동을 중단하고 회복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 6가지 단계를 꼭 기억하세요. 자, 왼쪽 그림을 보면 시설 유형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비율, 자, 교육시설, 뭐 스포츠, 레저시설, 여가, 문화, 놀이시설 이렇게 쭉 있는데, 교육시설이 이제 학교가 되겠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운동을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하는데 학교에서는 발생 비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거의 뭐 반강제적으로 안전할 수밖에 없게 관리를 하죠. 근데 이제 외부 시설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상을 많이 당할 수 있고, 또 마찬가지 학교에서는 보건실로 바로 가면 되는데, 그럼 보건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실 텐데 밖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지 않으면 바로바로 대처하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 오른쪽 자료를 보면 안전수칙 인지도 및 안전교육 경험률. 자, 무슨 말이냐면 안전수칙을 잘 인지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적고, 그리고 안전교육을 경험한 비율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교육 내용을 잘 기억해서 여러분들은 잘 인지하고 경험한 사람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자, 운동 손상을 발생시키는 운동 환경, 운동 시설에 의한 손상. 여기 그림이 보면 지금 축구 골대가 넘어가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넘어지면 깔리면 다치겠죠. 혹은 선생님 요즘 사실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여러분들 자전거 하고 전동 킥보드, 막 킥보드 이런 거 타고 다닐 때 바닥에 턱 같은 그런 시설이 여러분 자전거 막 그냥 모든 곳에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 좀 조심해서 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관리 부실에 의한 손상. 뭘 밟고 넘어졌죠. 지금 바나나네, 바나나. 자,
대표적으로 배드민턴 운동할 때 항상 그 깃털 셔틀콕이 부서지게 되면 그 깃털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주워서 치워 놓고 운동을 해야 돼요. 그거 밟으면 그냥 그대로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 부실에 의한 손상, 그다음 운동 기구에 의한 손상. 누가 배트를 던지고 가네요. 야구하는데 배트 던지고 가면 맞죠? 맞으면 크게 다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티볼 경기 같은 경우에는 배트로 공을 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배트를 던지지 않고 놓고 가야 된다는 규칙도 있죠. 그다음 추운 날씨, 더운 날씨 이런 것 때문에 손상이 오고 무리한 훈련 강요, 자신의 체력 수준을 넘는 무리한 훈련으로 이런 부상이 생기는데 요즘에는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자, 그다음 운동 환경과 청소년 운동 손상. 자, 위험 요인 1번. 비좁은 운동 장소. 선생님 전에 있던 학교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운동장에서도 막 진짜 많은 학생들이 거의 뭐 100명은 우습고 100몇십 명, 거의 200명 나와서 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좁은 장소에서 강당도 마찬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날아오는 공, 달리는 사람에 부딪혀서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계획을 짜서 사람이 붐비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안전하지 않은 시설 및 기구, 낡은 시설, 그 다음에 위험한 시설, 망가지고 노후된 시설 이런 것들을 다 수리하고 교체해야 되는데 우리 송광중학교는 다 시설이 괜찮은 편입니다. 그 다음 관리되지 못하는 운동 여건, 안전 미점검, 뭐 관리 부실 이런 거 우리는 마찬가지로 다 관리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제 밖에서 운동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운동 장소를 정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강의는 여기까지 내용이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오늘의 체육일원 북미 하키리그 최초의 여성 선수 마논 레아우멜 이름도 어렵네요. 하키는 굉장히 그 거친 스포츠입니다. 여러분들 TV에서 하키 경기를 봤으면 알겠지만 몸싸움이 엄청나요. 그래서 여기 장비를 보면 다 몸싸움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인데 이 거친 운동의 최초의 여성 선수가 된 이 레아우밀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단지 스포츠에서 뿐만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도 실제로 시도해보지 않으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게 된다. 굉장히 좋은 명언이죠. 선생님 정말 이런 말 좋아합니다. 이런 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계속 시도하는 사람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나한테 맞는 것을 찾게 되고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찾게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것을 하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아니면 해보고 싶은 것이 생겼을 때 주저하지 말고 그것을 당장 실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실행해 봐야 이게 내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나한테 맞는 건지 혹은 내가 정말로 원했던 건지 아니면 그냥 남을 따라했던 건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되죠. 그래서 또 이제 그 길이 맞다면 그 길로 가면 되고 그 길이 맞지 않다면 그냥 다른 것을 기다리면 되고 다른 것을 기다리는데 다른 게 하고 싶은 게 없어. 괜찮아요. 그런 시기가 있어야 또 나한테 맞는 뭔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시도해보지 않으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을 해주신 레아우멜 선수. 자, 오늘의 일원을 잘 새기고요. 이번 수업은 과제가 없어요. 그냥 그 객관식 문제만 여러분들 몇 개만 풀면 되고 다음 시간에는 심폐소생술 실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건데 큰 부담 가질 필요 없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실습을 내가 선생님이 알려줄 테니까 집에서 한 번씩 해보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